하루라도 빠뜨리면 입에 가시가 돋을 것 같은 그 이름. 네. 어째였을까? 야 이 자스가 라고 불리는 왠지 한국 사람 같은 우리 스가 관련한 얘기가 또 올라왔습니다. 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뒤에 처음 실시된 세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전패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스가는 이제 앞으로도 이거는 뭐 올림픽을 잘 한다고 쳐도 안 된다 이 생각이 들고, 지금 이번 선거가 부실한 코로나19 대응, 그다음에 측근 정신의 부패 뭐 이런 스캔들 때문에 스가 정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기사입니다. 중의원, 참의원 재보선 세 곳 자민당 전패, 스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NHK 방송은 25일 중의원 홋카이도 2구와 참의원 나가노, 히로시마 등 세 곳의 재보선에서 자민당이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특히 히로시마는 전통적으로 자민당 강세 지역으로 보수 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텃밭인데도 이번에 패배했다. 야당이 지지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미야쿠치 하루코 후보가 자민당의 니시타 히데노리 후보를 접전 끝에 누르고 당선됐다. 이 선거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스가 총리의 측근인 자민당 소속 가와이 안리 전 의원이 지난 2019년 선거 과정에서 지역 유지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재선이 치러졌다. 그걸 인제 치렀나? 그런가 이게 봐요. 오래됐는데. 남편이 법무장관이고 법무장관이었고요. 했던 네, 맞아요. 그 스캔들 아니야? 네. 근데 야 그냥 있어 내가 어떻게든 이게 법정에서 처리해줄게 그러니까 아예 필요 없어 그러고 의원직 던져버리는 던졌는데. 나간다. 거지. 나간다 그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일본에도 야당이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사실 약간 좀 다르게 보는데요. 이거는 자민당이 작정하고 선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스가를 더 궁지로 몰기 위해서. 어차피 스가의 쓰임새는 이제 끝났는데 끝났으니까. 스가에게 다시 한번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물러나야 할 명분. 근데 그렇게 애써서 처리 안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뭐 반쯤 늪에 잠겨서 이미 망한 거. 이미 망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신경 써가면서 했을까? 아니 그냥 저는 자민당이 굳이 이기려고 신경 자체를 안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상황을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자민당이 뭐 어떻게 좋아지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뭔가를 지금 시국의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 놔버린 거예요. 다 손 놔버렸다는 근데 건 얘네도 무슨 원래 얘기냐면 안 하지 않나요, 거의? 아니요. 그래도 할 때는 해요. 그래도 합니까? 예, 그래도 할 때는 해요. 근데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스가한테 계속 파토 놓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중의원 선거 뭐 전체 선거를 9월쯤에는 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스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치를 거냐 그렇죠.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치를 거냐요. 그렇죠. 이런 공천권의 문제인 거거든. 스가 결국은 스가 계파에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후보로 출마를 시켜갖고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본인이 옛날에 데리고 있었던 이른바 이제 차관 정책, 관저 정치 할 때 있었던 경제 산업성이나 이런 쪽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거 신인으로 공천을 줘가지고 얘네들을 당선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애초에 자민당한테 강했던, 그러니까 자민당 깃발만 꽂을 수 있는 지역에다가 공천을 해서 자기 세력을 100석 이상을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자민당 간사장. 니카이 간사장이 이거를 맡고 있기 때문에 문화자가 지적한 대로 이번 선거의 패배 책임으로 아예 선거판에서 물러나라. 아예 당 총재로서의 역할을 포기해라라고 강요할 가능성이 있는데 스가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진짜? 그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마지막 승부는 던져보고 가야지. 지금 유일하게 쥐고 있는 카드가 올림픽 후에 자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최소한 이 원내는 게 자민당 안에 있는 계파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를 얻어내는 게 목적일 거예요. 그게 100석일 거라고. 그래서 스가는 자기가 총리로 다시 안 돼도 좋지만
이 네 100석을 사람은 심어 네 사람 놓겠다. 100석을 못 심으면 이 모든 실정에 대한 책임을 전부 본인이 다 다 떠안아야죠. 독박을 써야 되는 상황. 앞에 똥까지 전부 다 치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또 똥이 나오고 말았네요. 결국 오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앞에 똥까지 안 치우려면 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가 아니야. 스가 개파의 승리를 위해서 이번 선거를 개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들 의원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계속 충돌이 날 거고 양보 안 하는 놈 보세요. 양보 안 하는 놈들은 비리니 뭐니 이걸로 해갖고 후보 자격을 잃어버리게끔 검찰 수사나 뭐 낙마나 아니면 뭐 출당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있는 그 일본 입장에서는 스가 자체를 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희한하더라고. 스가는 이상하더라고요. 당 위에 있는 게 당 안에 있는 사람인 거고 정부가 잘못하는 과정에 있었으니까 스가는 노력하고 있는데도 말하자면 그 현실적으로 이게 극복을 못할 상황인 거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한 수 접어주는 이상한 예의가 있어요. 일본의 어떤 그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자민당 자체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책임을 스가한테 돌리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데 투표자들이. 자민당 지지율은 또 47%인데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지지율 같은 거예요. 뭐지? 도대체 어떻게 지지율이 생성되고 만들어지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 수가 없네. 이 사람이 1년이 안 됐는데 70에서 시작해갖고 그렇죠. 35를 갔다가 지금 도로 47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일본 국민들은 막 아침에 뉴스 나면 스가가 갑자기 싫다가 다른 뉴스 오면 햄버거 먹고 오는 거 보면 막 확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걸까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일본의 여론조사도. 그러네요. 외론들 여론조사 보면은 사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여론조사가 외론조사였네요. 외론조사였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아니고 외론조사였네. 같은 기법이었네요. 같은 기법이었네요, 진짜. 어. 이게 몰래도 얘 좀 똑같아 하는 짓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똑 닮았지? 아니 이게 우리가 이걸 닮은 게 아니라 응. 걔네들이 와서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심어놨던 거를 우리가 이걸 아직도 뿌리를 못 뽑고 오히려 내가 보기에 아이고. 본토보다 여기 이쪽으로 건너온 바다 건너온 앞잡이들. 이 앞잡이들의 뿌리가 더 튼튼하고 견고한 것 같아. 그래서 어찌 보면 돈도 더 많을지 몰라 앞잡이들이 지금. 그래서 저는 불태워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뽑는 걸로 안 돼. 불태워 버려야 돼. 아예 다시는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스가가 속보가 떴는데 외교청에서 외교청서를 거의, 통해서 독도 독도를- 영유권을 예.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그 20 외교청소하죠. 예, 그 27일 날 원래 발표한다고 네. 예정이 있었던 거고요. 독도가 일본 네. 땅이라고 우기는. 예정대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우기면 뭐 합니까? 지금 센카쿠 사실상 중국한테 점령당해가지고 배들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죽하니까 미국 배들이 그 미국 배나 비행기들이 이제 센카쿠 위로 가면 중국을 협박하고 있는데 들어와 이러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기만 해봐 이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일본도 뭔가 군사적 행동을 한다고 깝죽거리고는 있는데 Oh, no. 못 가요 지금 못 가요. 무서워서 그 근처에. 못합니다. 근데 지금 독도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 또 독도 문제 이게 도발되면 또 슬그머니 조사선이나 아니면 초계엄 같은 거 보낼 수 있죠. 오면 바로 침몰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대미 외교는 어차피 구력력에 의미가 없지만 북한의 납치자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납치자 송환 문제하고 지금 다오이다오 지들이 센카쿠라고 주장하는 여기 그다음 독도 문제 또 하나 쿠릴 열도거든요. 쿠릴 열도. 네, 지금 러시아. 러시아하고 연결돼 있는 이제 4개선 북방 4개선 반환 부분이 있었는데 아베가 이거 반환한다고 그 협상 벌이다가 두 개씩 서로 나누기로 했다. 얘기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푸틴이 푸틴이 바로 없던 일로 돌려놓고 거기에 이제
그 군함들 보내고 심지어 이제 올림픽 선수들을 거기서 전지 훈련을 시키면서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던 과정 중에 미국이 또 거기에 개입을 했네. 그래갖고 쿠릴 열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일본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미국 놈이 소련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태어난 사람 주민등록을 일본 걸로 마음대로 바꿔주는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헐. 그건 왜? 미국 쓰잘데기 없이. 그냥 말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 실효성이 없잖아요. 아니 거기 있는 사람이 일본 주민등록증을 원하지 않는데 않는데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이 없는 얘기. 그럼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난 일본말 할 줄도 모르는데 갑자기 어. 일본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일본 국적이 따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줄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직접 얘기하면 두드러 맞을 것 같으니까 미국을 시켜가지고 은근슬쩍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푸틴이 폭탄을 던져버렸습니다. 북방 사계도를 매각해냈다. 팔 수도 있다. 그럼 누구한테 팔 거냐? 한국한테 우리나라한테. 팔겠다.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한테 매각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엄청 돈 달라 그럴 거 아니냐? 아니다. 아니다. 러시아 그 시베리아 투자에 장기적으로 투자해 준다고 치면 대물 조건으로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본은 조금 미쳐버릴 상황인 거고요. 네, 지금 실제로 이러한 계약이 일어나게 된다고 치면 사실 한번 맞짱도 네, 대마도나 독도 앞에서 한번 맞짱 뜨기도 한번 각오를 해봐야 될 중대한 사안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사면 좋지. 응? 그거 사들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을 정치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저기도 되는 데다가 거기에 우리 군함들이랑 잠수함 몇 대만 딱 갖다 놔버리면 군대만 좀 가도. 이게 대마가 이게 바둑에서 진짜 이 긴 곰마 대마가 한 방에 잡히는 위치인 거거든. 거기다 눌러만 놓으면. 그래서 저는 러시아하고 이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어. 푸틴 살아 있을 때 푸틴 살아있을 때. 빨리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